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이 개념과 수립 존재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와 이념에 관해서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와 이념에 있어서 우리가 목표로 둬야 할 것은요. 도대체 사회복지 정책의 일반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 가치는 도대체 무엇을 갖다가 가지고 하나? 다음에 사회복지의 이념 모형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념 모형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한 이념 모형이 있는지를 갖다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 이념 모형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회복지 정책이 이념 모형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일반적인 가치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일반적 가치는요, 사회복지 정책 수립이 밑바탕을 이루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사회복지 정책의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한 것이고요.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의 일반적 가치에 대한 이해는 사회복지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장에서는 먼저 사회복지 정책의 일반적 가치를 평등, 자유,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 의식, 생존권 보장, 효율 등으로 보고 있고요. 이들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들에 대해서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자유 대 평등, 효율 대 평등이 바로 갈등적 가치들로 이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나누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서구의 학자들이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이 즉 이념 모형이요, 2분법, 3분법, 3법 모형이 있는데 이를 갖다가 검토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2분법 또는 3분법으로 제시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 모형을 갖다가 공부하고요. 이 이념 도대체 그러면 이 이념을 갖다가 어떠한 개념으로 흘러나간지를 갖다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니스와 틸톤이라는 분은요. 후니스와 틸톤이라는 분은 현대사회 사회복지 추구하는 일반적인 가치를 갖다가 이분들이 말씀했는데요. 첫 번째 평등이라고 했습니다. 평등. 두 번째 자유, 프리덤. 세 번째 민주주의. 네 번째 사회적 연대의식. 다섯 번째 생존권 보장으로 봤었고요. 또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 안 나왔네요. 여섯 번째로 한 것은 경제적 효율을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경제적 효율을 갖다가 얘기했는데요. 또 길버트하고요, 스펙트는 배분적 정의의 기초가 되는 가치로는요, 무엇을 얘기했나요? 공평한 거, 적절한 거, 그리고 평등을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얘기했죠. 여기서 이와 같은 우리가 가치가 과연 어떠하게 정리되고 있는지 한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평등입니다. 평등은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서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자가 하는 것입니다. 즉 많은 것을 사는 사람과 적은 것을 사람이 있는데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 이것을 자원을 적은 사람에게 나눠줌으로 해서 사회 질이 향상되도록 골고루 향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요,
평등에는 산술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기회 평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산술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결과의 평등이라고 불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욕구나 능력에 차이가 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평등입니다. 즉, 어떠한 자원이 100개가 있다. 사람이 50명 있다. 그러면 2개씩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 산술적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비례적 평등이라는 것이죠. 비례적 평등은 흔히 공평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요. 개인의 능력, 기억 정도에 따라서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평등인 것입니다. 자, 어떠한 자원을 어떠한 10명이라는 인원이 투입되어서 100이라는 어떤 자원을 만들었어요. 이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여한도가 다르겠죠. 작은 어린이가 한 것과 장정이 한 것과 노인이 한 것이 다를 수가 있고요. 어떤 특수한 전문 기술, 많은 돈을 주고 배운 기술을 갖다가 투자하면서 일의 효율성을 대폭 늘린 그런 것이 있다면은 어떻게 변별할 것이냐?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특별한 공헌을 가진 사람, 또 같은 일이지만 더 많은 시간의 열정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기여 정도에 따라서, 능력 정도에 따라서 사회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00이라는 자원을 50사람이 했다. 2사람에게는 5이라는 걸 주고 나머지는 뭐 적은 사람은 하나만 주고 보통 일하는 사람은 2개만 주고 하는 그런 어떤 배분을 하는 것들이 이것이 우리가 비례적인 평등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기회의 평등은 결과는 무시한 채 결과가 필요 없어요. 가정상의 기회만 똑같이 해주는 평등으로 가장 소극적인 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에서는요, 평등을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산술적인 평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결과의 평등은 어떠한 사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어떠한 사회에도 비례적 평등이나 기회적 평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또한 평등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의 과제입니다. 또 그리고 가치입니다. 자유는 18세기 이래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사회의 가치로서 봉건 세력에 대하여 시민개혁이 추구하였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유는 순수한 의미에서 구속이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구속이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헌법 15조에 나타나 있고, 양심의 자유 19조, 언론 출판 및 집회 결사의 자유 21조, 거주 이전의 자유 14조,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17조, 재산권의 보장 등을 자유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인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를 추구해주고 있고요. 또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적극적인 자유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연애, 무지나 빈곤,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요.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사회복지 중에서 또 중요한 하나의 가치죠. 사회복지 정책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에는 정치적인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민주주의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보면요, 1인 1표주의에 기초해서 개인이 빈부차이나 또는 능력의 차이 경계없이 1인 1표주의를 보장하는 것이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절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해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적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제하고 있죠.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경제적 민주주의로, 경제적 민주주의는 국가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시비에 뭐를요? 지배와 남용을 방지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요. 이를 통해서 사회 보장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연대의식입니다. 사회적 연대의식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속 및 연대감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구성원 간 따뜻한 인정과 협동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은요, 빈곤, 질병, 노령, 산업재해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의 협동과 책임을 전제로 한 사회적 연대의식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생존권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존권은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면요,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생존권은 인권의 하나이면서 권리로 설명됐죠. 이는 사회복지 정치에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죠. 사회복지는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요,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고요. 사람들의 생활이 생존 위기에 처해지면서 생존권 개념이 등장했는데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생존권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생존권 보장이란 국민 전체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맞다 틀리다? 아니죠. 전체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빈곤, 교통사고, 질병 또는 재해 등으로 최저생활의 수준에 미달하거나 생계 여부를 받는 사람들에게 생활비 지급 등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생존권 보장이라는 국민 전체에게 평등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빈곤, 교통과 질병 또는 재해 등으로 최저 생활에 미달된 거나 생계 위협을 받는 사람들에게 생활비 지급 등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만들어진 생존권과 관련된 첫 번째 만드는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생존권 보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입니다. 사회복지정책에서 또 1차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로는 효율을 둘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정책에서 기본적이고 1차적으로 중요한 목표는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효율의 가치를 갖다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등한 가치를 갖다가 훌륭히 이루는 그런 사회복지 정책을 해도요, 효율 가치를 크게 훼손한다면은
이것은 바람직한 정치라고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사회복지정책은 1차적으로 추구하는 평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인정하고요. 맞는 얘기죠. 그러나 자원은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제한적이죠.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또 하나는 가치로 효율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정책에서의 효율에는요, 수단으로서의 효율과 파레토 배분적 효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파레토 효율은 배분적 효율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수단으로서 효율의 개념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능한 적은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해서 파레토 효율 개념은 더 이상 어떠한 개선이 불가능한 최적의 자원 배분 상태. 자, 어떠한 개선이 불가능한 최적의 자원 배분 상태로서 사회적 자원이 바람직한 배분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개선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최적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의 자원 분배 상태가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파레토 효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레토 효율이 배분인데 이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복지 정책이 미치는 갈등적인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그 사회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사회복지 정책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회 가치들 간의 관계는 서로 보완적인가 하면은 양립할 수 없는 것들도 있죠. 여기서는 사회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사회 가치가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그리고 자유 대 평등, 효율 대 평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입니다. 먼저 개인주의는 뭘까요? 개인주의란 사회 중심 단위를 개인으로 파악하고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사회 가치를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개인주의 특징이 하나 있죠. 첫째, 개인주의는 정치로 보수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둘째는 개인주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성공으로 보상받는다는 낙관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요, 개인주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장 내에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아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물질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일할 수 있을 때 사회가 가장 잘 만들어진 그러한 것으로 자유방임주의를 기반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개인주의는 정부의 활동을 국방, 외교, 치안과 같은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활동 영역에서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개인주의는 사회복지의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을 손상시키고 시장의 활동을 방해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범위를 넘어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면은 반면에 집합주의는 뭘까요? 집합주의는요, 사회 중심 단위로서 개인보다는 집단이죠.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위한 공동의 행동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집합주의 특징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집합주의는 정치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사회진보주의, 급진주의 등과 같은 좌파의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요. 집합주의는 사회 문제를 무능한 개인들에
따른 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자본주의 사회 경제적인 역기능 결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집합주의는 비록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지만 여전히 시장 중심의 개인주의가 불평등, 사회문제, 그리고 사회 경제적 엘리트 지배를 이야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넷째로는요. 집합주의는 정부의 역할이 시장을 바로잡고 전체 사회 구성원을 위하여서 이기적 세력의 힘을 조정하면서 성장하고 고용하며 적정 임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째로는요. 집합주의는 정부가 폭넓은 평등주의에 기초하여 사회 불평등을 해소를 위해서 자원을 재분배하는 광범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는요. 18세기에서 19세기 생겨나서요. 서구 문화의 기본을 이루어왔고 서구인들의 의식구조 속에 깊숙이 내재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에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다음에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별주의는요. 누구에게나 사회복지 급여를 누구에게 사회복지를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가치들입니다. 사회복지 급여 제공에 관련해 지금까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간의 격렬한 논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별주의란 개인적 욕구의 근거를 두고 도움에 필요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판별은 무엇을 통해서? 자산조사를 통하여 결정한다는 가치입니다. 이 선별주의의 장점은요.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도움할 수 있죠. 집중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자금 및 자원이 낭비가 적고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은요. 오명이 있죠. 즉 스티그마. 당신은 낙오된 사람에 하는 그러한 오명이 뒤따르고 행정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비용 대 효과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선별주의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보편주의입니다.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급여는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까 선별주의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겠지만은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골고루 줘야 한다는 가치입니다. 장점은 아까와 반대죠. 오명은 없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궁핍을 미연에 방지해주며 행정 절차가 간단하고요. 금융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무시민의 구매력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경제 안정 및 성장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자금 및 자원 낭비가 많죠. 왜? 모든 국민에게 다 주려고 하니까요. 불편한 의존심을 키워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편주의는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유 대 평등입니다. 자유주의자는 자유를 보다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반면에 평등은 평등을 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것이죠. 복지국가에서는요. 자유보다는 평등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죠. 그러나 사회주의에서는 자유보다는 잠깐요. 자, 복지국가는 자유보다 평등의 가치를 더 중시한다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에서는 평등보다는 자유주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효율의 평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으로 본다면 효율과 평등의 가치를 모두 크게 구현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들이
많다면은 굉장히 바람직하겠죠.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평등의 가치를 크게 구현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은 효율성 가치가 훼손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사회복지 정책 가운데 평등의 가치를 크게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공공부조죠. 대신에 이것을 효율적 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원을 갖다가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 정책 프로그램은 평등을 이루는 효과가 약하지만 효율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등 추구의 사회복지 정책은 시장 기재를 통한 자원의 배분을 다시 수정하여 평등한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등과 효율의 갈등적 관계는 수단으로서의 효율보다는 파레토 효율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이념 모형은요, 학자들에 따라 다 관점이 다르죠.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 모형, 궁극적으로 구구와 극자의 이념을 연속선상에다가 다양한 모형의 이념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제기한 것은요, 이 표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가시내하고 이 표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윌리스키와 리브릭스의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모형은요, 보충적 모형은 사회복지정책을 가정이나 시장적인 같은 정상적인 공급 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보충적 개입하여 응급조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고요. 제도적 모형은 사회복지정책의 개혁이나 시장경제 등과 같이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제도로 보는 입장입니다. 자, 각종 이념은요, 티무스는 3문적으로 분류했고요. 그 다음 티무스의 보충 모형은 릴리스키와 리덱스도 보충 모형 같은 것으로 1차적으로 가족과 시장을 통해 욕구 충족이 안 되는 빈곤자나 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들에게 잠정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산업 성취적인 모형은 사회복지 급여를 생산, 즉 경제적으로 기여한 기업에 따라 결정하는 거고요. 제도 제구형은 제도 모형과 같은 것이 있고요. 자, 조지아 웰딩은 1970년 사업법을 최초로 시도한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반집합주의 모형과 소유주의 모형을 주장했죠. 반집합주의 모형은 자유방임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가 개입이 최소한으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소극적 집합주의 모형은 수용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적 기본 요소는 그대로 보존한 채 지나친 불평등을 제거하여 벽결한 국가 개입을 통하여 말하는 브리지가 말하는 빈곤, 질병, 무지, 나태, 배버리지가 말하는 것이 5가지죠. 5대 사회학을 해결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국민 최저한의 보장과 소극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패배한 사회주의 모형은요, 자, 요 참고하시고요. 마르쿠스 모형은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패배한 사회주의와 달리 빈곤 퇴치와 불평등의 해소는 결코 복지국가의 실현을 통일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복지국가의 대안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제시한 것이죠. 자, 이념의 연속성을 한번 해보시죠. 중도자, 극자, 구구가 있고요. 쭉 우리가 보충 모형과 제동 제공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 이념 모형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제 오늘 제 2장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는 사회복지 정책 발달의 영향 요인과 이론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